나의 세상을 이제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할 때 그러면 내가 다시 악마가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너무 말 같지도 않은 분들의 의견까지도 다 나오는 게 이제 이 세상이 피로해지는 이유인데.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입니다. 하이. 큰 거 하나가 지나갔네요. 4월 4일 날 뭐 맞춰서 쓴 건 아니에요. 연차를 써놨었는데 아내가 그날 벚꽃놀이를 출산 전에 마지막으로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동네에 괜찮은 이제 벚꽃놀이 할 만한 데를 아내가 찾아서 거기 가자라고 했는데, 원래는 11시에 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11시에 TV를 켜니까 딱 탄핵 선고가 그때 시작되고 있었더라고요. 킨 김에 보고 가자 싶어서 듣기 시작했는데, 저는 되게 글의 아름다움이나 완결성 이런 거에 매혹되는 타입의 사람인데 참 아름다운 문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었고 여지 없는 문장이었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성과 논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러한 대답을 주는 글이었고, 그리고 쉬웠어요. 쉬운 글이었어요. 쉬운 글. 결과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순 있어도 이것을 듣고 도저히 왜 이 판단을 내렸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글쎄요. 그런 분들과는 대화를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쉬운 글이었어요. 내 상식이 여태까지 지금 좀 이상한 건가? 내가 진짜 뭘 놓치고 있나? 싶었는데, 여태까지 몇 달 동안. 다행히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를 말해주는 것만 같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예. 그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투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만장일치라는 그 결과가 법이라는 게 그래도 살아있기는 하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법이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아요. 법은 완벽하지 않고 구멍은 많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코 완벽해질 수도 없고, 그래도 법이라는 거는 좀 봤을 때 불완전한 세상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인간의 안간힘이죠. 그 안간힘이고 발악이고, 그 발악으로 세워진 인문학의 정수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헌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그렇게 세워진 그 안간힘이 몰상식과 욕망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에 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성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살아는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냥 여러 의미로. 아마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좌파로 해석을 하실 것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전혀 아니고, 진보적인 의미라고 했을 때 기존 체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면 난 좌파기는 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논리로 갔을 때는 나는 좌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반대를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진영 논리가 싫은 사람이에요.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속한 곳의 문제를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좀 슬픈 일이긴 한데, 그래서 직장 잡기가 힘들어요. 어. 아무 데나 대충 가서 그냥 월급 주는 데서 일을 하면 살기가 편한데 그게 안 돼. 예, 예, 그게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게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제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이거는 맞아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면 차라리 나은데, 야 네가 여기 속해 있으면 아니어도 맞다고 해야지 라는 식의 대답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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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해요. 정말로 싫어해요. 나를 가르친 스승, 아버지, 내가 평생 담겨왔던, 내가 소속되었던 조직, 이어도 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뭐 좌우에 뭘 속하겠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찍는 거지, 그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악마는 어디에 사는가? 마귀는 어디에 사는가? 무당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악마는 어디에 사는가? 이 오른편 동네에서는 저기 왼쪽 동네에 악마가 살고 있다. 저 마귀 새끼들이다. 저 새끼들이 득세하면 온 세상이 마귀, 악마 천지가 될 것이다. 근데 왼쪽에서는, 오른쪽에 악마가 살고 있다. 저 새끼들 악마 새끼들이다.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다 죽이려고 한다. 왼쪽 동네 사람들은 오른쪽 동네의 이장이 악마라고 하고, 오른쪽 동네 사람들은 왼쪽의 이장이 악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요번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악마는 어느 한쪽 마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끝쪽에 살고 있구나. 둘 다에 살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도 살고 왼쪽에도 살고 있는데 그 마을의 가장 끝쪽에는 둘 다 악마가 살고 있다고 결론이 났어요.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는. 극단끼리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극단에는 다 악마가 있습니다. 어떤 아무리 좋은 사상이어도.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좀 교회가 부끄러웠던 모습도 많고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모습도 참 많았는데 그분들의 늘 주장은 이거였어요. 좌파는 가족 해체를 주장하고 또 반종교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무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른쪽 동네가 모든 거를 먹도록 기도해야 된다. 뭐 그 사상을 만든 사람들, 그 왼쪽 나라, 왼쪽 마을의 사상을 주창한 사람들의 그 사상의 끝에 끝까지 가면 맞죠? 맞아요. 맞아요. 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상의 끝에는 근데 악마가 존재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오른쪽 마을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그분들이 말하는 세상이 완전히 존재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살아 숨쉬는 그러한 세상이 탄생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나라는 이미 있었죠. 중세시대 때. 교회의 우두머리가 왕을 파면할 정도로 강력했던 그 시대에 그 어떤 귀족보다 성직자가 높은 힘을 가졌을 때 기독교를 믿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했을 때 그 시절에도 악마는 도사리고 있었다. 악마는 그 시절에 오히려 더 크게 활개를 치고 있었던 거를 알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녀와 이교도몰이로 수많은 사람들을 신의 이름으로 죽이고 그 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성직자들이 많은 부패를 자행하고 중세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렀던 시대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아니지 않나? 이번에 태극기랑 성족이 동시에 흔들고 있는 그분들의 그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치는 그 외침이 되게 공허하게 들렸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외침일까? 인간의 사상의 극단에는 다 악마가 존재한다. 그럼 평화는 어딨지? 괜찮은 우리가 살만한 그 세상은 어디 존재하지? 그 여러 가지 사상의 부딪힘 속에 그 사이 어딘가에 그 불꽃 튀는 논쟁 속에 토론 속에 평화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기독교인으로서 말하기엔 그 불꽃 튀는 여러 사상들의 교집합과 황금 비율의 어딘가에 이상적인 공의와 정의가 숨쉬는 땅이 존재하는 거겠죠? 이 영상을 찍으려고 계속 논리를 생각하다가 그래서 삶은 또 괴로움인가 보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는 기쁠 수만은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레드를 했었거든요. 스레드 계정이 그래도 팔로워가 2,000명을 넘겼어요. 글만 써서 진짜. 제가 핫가이도 아니까 스레드에서 왕자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자분들 가슴 보여주거나 하면 팔로워 빡빡 올라갔거든요. 근데 난 둘 다 안 되니까 나는 왕자도 없고 가슴도 없으니까 글만 썼어요. 글만. 고요한식당 영상 올라가는 거에 글 버전이었어. 글만 써서 팔로워 2,000명 좀 넘게 모으고 그때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건데 근데 스레드를 요새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피로해요. 글이. 되게 피곤해. 내가 어떠한 글을 딱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대로 된 논리와 예의가 있는 글이면 괜찮은데 되게 말도 안 되는 논리나 아니면 갑자기 혼자 화가 너무 나가지고 쌍욕을 박으면서 오는 그런 글이나 이게 되게 피곤한 거예요. 유튜브는 좀 덜한 게 유튜브는 영상이 메인이고 댓글은 어쩔 수 없이 그 영상 이상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댓글은 쓱쓱 넘기면 되는데 스레드는 본글도 500자, 답글도 500자니까 이게 같은 권위를 가져서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평화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여러 사상의 부딪힘과 토론과 논쟁 그 사이 어딘가에 평화가 존재하는 것 같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 좋은 세상을 이룩한다는 것. 이거는 괴로움 안에 존재하는구나. 괴로움을 견뎌야지 평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세게 말하는 그 꼴을 견디지 못하고 나의 세상을 이제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악마가 되는 거죠. 내가 다시 마귀가 되는 거야. 이번에 금요일 끝나고. 다음 정권은 뭐 어디가 잡을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야겠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기도하는 것은 악마와 가까워지지 않길 기도할 뿐이다. 어떤 사상이든 그 사상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곳에 악마가 존재한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제일 평화에 가까운 사상인 것 같아요. 모두의 의견이 모두가 불편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너무 말 같지도 않은 분들의 의견까지도 다 나오는 게 이제 이 세상이 피로해지는 이유인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마는 양극단에 산다. 양쪽 모두에 산다.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빠이.